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반달 모양의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입니다. 무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아이들도 모래성을 쌓으며 흙놀이에 한창입니다. 지난 9일부터 개장한 전남 지역 해수욕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곳은 사전 예약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출입구를 제한하고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손목에 안심팔찌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서도 방역 수칙 지키고 그리고 저희가 예약 따로 하고 저희는 또 가족이 다 백신이랑 맞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좀 마스크랑 잘 쓰고 그냥 나왔어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몰린 피서객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데다 최근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이달 들어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달합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확진자 중 47.2%가 타시도 확진자 및 방문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 지역 방문자들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신규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이고 2명은 서울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부산을 다녀온 확진자들입니다.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동운고가도로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주시가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광주시 우남동 동운고가도로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교각 한 곳에서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지난달 동운고가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진단 결과 상태가 양호한 B등급으로 확인됐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양자 의원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생한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차 가해를 가한 지역위원회 간부 A씨를 제명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지난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범죄 의혹을 받는 양양자 의원의 보좌진에 대해 지난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양한 식물들과의 교감으로 회복하는 것을 치유농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활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이 천천히 식물 사이를 걷습니다. 잎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교감합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식물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아, 이거 예쁘다 하면서 만지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심신안정이나 이런 걸 꾀하려고 들어왔다가 직접 만져본 알로에로 청담그기를 하며 촉감을 통해 집중력을 키웁니다. 농사나 식물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치매 환자의 인지훈련과 돌봄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들이 부족한 점이 뭔지, 또 이제 치매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 건 뭔지, 그런 이제 대상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해줘야지 치유가 되는지를 좀 명확히 해서 치유농업이 각광받으면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교육에는 농민 수강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생산과 수확 위주로만 농업 활동을 하며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6차 산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도 만지면서 오감 체험도 하고 뭐 향기, 음식 뭐 이렇게 체험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만들기 그리고 키우기 그 사람들한테는 만족을 부여하는 게 제 희망이고. 도시민들의 치유를 도우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지난 3월 치유농업법까지 만들어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현장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 학생과 공공기관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하는 현장 직무교육 과정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첨단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교육을 하고 실습도 병행합니다. 학생들은 8주간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사무실 업무도 돕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이나 분위기를 먼저 익힐 수 있고 또 직무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도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혁신도시법 시행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미리 채용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인재를 이전 지역 인재를 양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함으로써 이전 지역 인재 채용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현장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지역 공공기관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곳, 충남대와 한밭대, 배재대 등 지역 8개 대학에서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체험하며 학점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학점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장 직무교육이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전도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 서구의 모 교회에서 6차례 대면 예배를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외국인 친화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광산구는 수원 센트럴병원과 하남 성심병원 2곳을 외국인 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접종 안내와 문진표 작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원 센트럴병원은 접종 시간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까지 확대하고 하남 성심병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44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나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22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는 19건, 닭고기는 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광주 북구 일골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119와 한국전력에 들어왔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560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7시간 만에 긴급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내부 변압기에서 과부하로 인해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일대를 호남권 최대의 창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 광주역 인근에 창업자 입주 공간인 어울림 팩토리의 공사를 끝낼 예정이며 창업자 육성을 위한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도 이달 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광주역 뒤편에 사업비 1,688억 원을 들여 창업과 혁신 기업을 집적화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중 화장실과 전기 소방시설, 비가리개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으로 건물 증축이나 개보수는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시장 상인회와 상점가 조합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침수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등 69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침수와 하수도 악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침수가 잦은 극락천과 서방천 수계, 광주 구도심에 스마트 하수도 관리 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그중에서도 담양과 구례는 폭염경보로 격상이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동부 내륙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밤 사이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어서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광주가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화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구례 34도로 덥겠습니다. 목포 31도, 영암 32도, 장흥과 해남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계속되는 폭염과 함께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